자, 들어갈게요. 내일은 아마 저녁 본분들은 내일 일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제 방식이 낫죠, 그죠? 그래서 많이 풀었기 때문에 괜찮으실 겁니다. 제 방식으로 가는 게 제 판을. 그걸로 하게 되면 거의 뭐 제가 봤을 땐 빠르게 풀면은 한 1분 안에 풀 수 있어요. 몇 대 몇으로 가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그게 아까 이 저자다 아니면 다 쓰시는 것들이 다 허피론이에요. 그죠? 허프는 확률이잖아요. 그럼 AB의 유인력을 놓고 A를 올리는 거죠. 그게 원래 허프 이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강사들이 뭐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원래는 네일리의 공식을 적어놨어야 되는데 그걸 안 놓는 게 네일리로 풀게 되면 어렵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컨버스라는 애가 있죠. 컨버스는 분기점이죠. 컨버스 분기점 모형. 자,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입니다. 자,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 자, 그 분기점 모형을 이제 처음으로 구분한 학자는 네일리입니다. 그러니까 네일리는 이 분기점이라는 건 상권의 경계지점으로 그 구매 유인력이 똑같은 거예요. 1대1이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발견하는 게 3만 명이 있으면은 A도 3만 B도 3만 명이다. 그럼 상권의 경계점은 딱 반에 중앙에 와요. 1대1인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죠. 그죠? 그럼 얘가 이제 문제를 풀면서 가는데 A가 1000이고 자, B가 만약에 9000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50대 50이 끌어당기는 힘이 같은 곳이 작은 쪽이 가까워요. 어느 쪽에 가깝다? 작은 쪽. 그러면 어디 가깝겠어요? A에 가깝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까 68페이지로 가시면은 거기에 동그라미 밑에 2번 있죠? A와 B가 크게 같다면 상권의 경계는 어디로 오는데? 중앙인데. A가 B보다 2배 이상 크다면 상권의 경계는 B 도시에 가깝다고 돼 있죠? 작은 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네일리는 처음으로 구분했고 컨버스는 그 공식을 쟀습니다. 학교 다닐 때 왜 컴파스라는 거 아시잖아요. 이건 그냥입니까? 그 공식을 쟀습니까? 그래서 컨버스 모형을 주장한 거죠. 네일리 법칙을 운용해서 구매 영향력이 같다라는 게 있죠. 구매 영향력이 같다라는 건 끌어당긴 힘이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DA까지 거리인데 오른쪽 보시면은 AB가 8km라고 돼 있죠. 자, A가 1000, B가 9000이죠. 그래서 여기 상권의 경계 지점이 이제 어디냐. 그러니까 DA까지 상권의 경계 지점은 자, 원래는 계산 방식이 이래요. 전체가 8km잖아요. 8km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1 플러스 상대편이 이제 올라가요. 9에서 이제 얘가 1000. 루트 9라는 건 3이죠. 그럼 4가 되잖아요. 약분하니까 여기가 2km가 되잖아요. 그런가요? 그래서 오지선다에서 2km가 나왔다는 거죠. 맞나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오지선다가 있다면 8km의 반은 4잖아요. 그럼 4 밑으로 찍으셔야 되죠. 옛날에 기출문제 기억나실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여기를 1로 잡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따지세요. 루트. 자, 큰 쪽이 올라간다. 9가 올라가고 1000이 내려가죠. 그럼 루트 3이 3이잖아요. 그 이 크기가 1대 3 떨어졌다는 거죠. 이가 한 배수면 3배수 떨어졌다는 거예요. 맞나요? 그럼 얘를 2를 대입시키는 게 맞죠? 2, 3은 6 합치면 8km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기출문제도 제가 그 동영상 찍어 놓지 않았나요? 했죠. 컨버스. 그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하죠? 그죠? 그래서 1대 3. 그러면 여기다 2를 대입시키면 맞죠? 2, 3은 6이니까 전체가 8km가 되겠죠. 그런가요? 이렇게 보고 허프의 확률 모형이라는 게 있죠. 이게 바로 아까 네일리 그 유인력에 된 게 허프 이론이에요. 허프 이론. 그래서 허프는 히읗 들어가니까 그냥입니까? 확률입니까? 확률 모형이죠. 그래서 얘는 두 개의 도시가 아니에요. 자, 두 개의 도시가 있어요. 여러 개가 될 수도 있어요. 다수의 점포가 있을 수 있죠. 다수 점포. 대도시입니다. 그래서 네일리의 이론을 반대해서 자, 갑니다. 들어보세요. 자, 이거는 상권의 흡입력은 아까 네일리는 인구에 비례했잖아요. 얘는 이제 점포 단위로 가요. 그래서 매장 면적이 필요합니다. 그럼 매장 면적이 작아야 돼요? 커야 돼요? 커야 되고 아까 네일리는 거리의 제곱이었잖아요. 얘는 따라서 마찰 계수를 봐요. 마찰 계수가 클수록 흡입력이 더 작아지겠죠. 그런가요? 자, 그래서 얘는 다수 점포이기 때문에 자, 여기가 이제 고객이 있습니다. 고객이 있으면은
자, 홈플러스, 롯데마트, 그 다음에 이마트가 있으면은 면적이 큰 쪽으로 가겠죠. 거리는 멀어야 돼요? 거리가 가까워야 돼요? 가까워야 되죠. 그러면 이제 얘가 아까 그 흡입력을 얘기한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얘가 시장 점유율, 홈플러스가 시장 점유율을 따지는 거죠. 시장 점유율은 자, 그냥입니까? 밑에를 다 더해야 됩니까? 더해야 되죠.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50이고 얘가 30이고 얘가 20이면 100이잖아요. 그러면 홈플러스, 롯데마트, 이마트를 다 합쳐서 100이 유인력이 되죠. 홈플러스가 50이면은 50%가 점유율이 된다는 거죠. 아까 요게 바로 허프 이론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인구의 비례하고 거리 제곱 반비례한 거는 내일은 두 개만 나왔을 때가 먹힙니다. 몇 개 먹힌다? 근데 얘는 두 개가 나와요? 세 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허프 이론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허프 갑니다. 자, 허프는 네일리 컴퍼스의 소매 인력 이론을 단지 두 개의 지역만 하는데 얘는 그럽니까? 다수입니까? 배우지간에. 중력 이론을 토대로 간 건 맞아요. 대도시죠. 확률 모형을 제시하고요. 자, 이번에 가시면은 매장 면적 크기가 커야 되죠. 쇼핑센터가 도달되는 거리 제곱은 어떻게 돼요? 반비례되고. 아까 얘도 중심지론인데 아까 크리스탈러가 거시적이면 소비자의 개성 얘는 그냥이에요. 미시적이에요. 중심지론을 전개했고요. 자, 호프는 이제 상권의 분석 모형은 소비자가 특정 점포를 이용할 확률은 경쟁 점포 수는 적어야 되죠. 점포와의 거리는 가까워야 돼요. 면적은 커야 되죠. 그래서 점포 매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소비자의 성향으로 고밀도 시가지에 거주한 소비자는 특정 지역의 상품을 구입하지 않으므로 점포는 소비자의 기호나 소득 수준도 고려해야겠죠. 소비자는 먼 곳을 선택하겠어요? 가장 가까운 곳을 선택하겠어요? 적당한 거리에 고차가 있으면 인근의 저차를 지나칠 가능성이 커진다고 돼 있나? 이건 아까 크리스탈러 이론하고 달라요. 중심지론인데 적당한 거리에 이마트가 있고 앞에 동네 슈퍼가 있어요. 근데 얘가 있을 때는 대형마트가 등장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이제 기출문제에 다목적 구매 여행이라는 게 나와요. 자, 우리가 이마트 간다는 거는 카트를 끌죠. 자, 그럼 껌만 사요? 싸. 이렇게 여러 가지 물건 싸잖아요. 그럼 한 물건만 사, 다목적 구매여행을 가. 그럼 어디로 가겠어? 고차로 가겠죠, 고차로. 적당한 거리에 고차가 있으면 저 차를 지나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다음에 다목적 구매여행. 그러면 동네 슈퍼 가겠어? 이마트 가겠어? 홈플러스 가겠지? 그럼 적당한 거리가 고차가 있으면 저 차를 지나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나? 나중에 남편분이 나중에 일요일날 여보 홈플러스 가자 그러면 무식해. 다목적 구매 여행을 떠나자 그렇게 얘기해서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다목적 구매 여행하기 위해서는 동네 편의점 가시겠어요? 홈플러스 가시겠어요? 그 얘기예요. 적당한 거리가 있으면.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가 대형마트가 없었어요. 그때 당시. 근데 그걸 등장시킨 거죠. 대답해봐요. 왜? 고차는 그냥입니까? 여러 가지 팝니까? 그러면 고차로 가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 거리의 마찰 계수라는 단어가 있죠. 이게 뭐냐면 보세요. 아까 네일리는 만약에 가깝더라도 상가 간이 있으면 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걸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마찰 계수라는 게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고객의 특정 점포를 이용하려면 교통조건이나 하천의 방해 요소 등을 따져본다는 거죠. 그럼 특정 점포를 이용하는데 따른 고객의 부담 정도를 의미하면서 따라서 공간 마찰 계수는 시장의 교통조건, 쇼핑 물건의 특성에 따라 안 달라진다, 달라진다. 교통조건이 나쁘면 이게 커지겠죠. 그럼 넘기면 이게 허프 이론이에요. 넘겨보세요. 자, 허프는 그냥입니까? 이 세 가지를 다 더해야 됩니까? 더해서 위로 올려버리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예전에 풀었던 거기 때문에 자, 한번 처음 보시면 한번 풀어보세요. 옛날에 풀었던 거였어요.
자, 4,000명이 있는데 한 사람당 35만 원이죠. 공간 마찰 개수가 2죠.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A는 500에다가 거리가 5의 제곱이니까 답에서 20. 답에서 20. B는 매장이 300이고 10의 제곱이니까 나누니까 3이죠. C는 450에다 15제곱을 나누니까 어떻게 돼요? 2가 되죠. 그러면 25분의 2니까 20이니까 답에서 80%. 자, 그럼 4,000명이 다 가요. 80%만 가요. 거기 35만 원을 먹겠죠. 그래서 11억 2천만 원만 먹겠다는 거죠. 맞나요? 그다음에 CST 기법도 그냥 참고적으로만 보십니다. 소비자 분포 기법은 딱 한 번 나왔는데 CS 기법, 소비자 분포 기법입니다. 자, 이건 뭐냐면 자, 홈플러스가 응모를 해요. 우리 마트는 무슨 마트니? 라면서 그냥입니까? 주소를 적으라 그럽니까? 그러면 지도상에 나타나요. 그래서 상권을 분석할 수 있다는 거죠. 할게요. 그래서 얘는 상점가 등을 방문한 고객에게 그 인터뷰를 해서 1차, 2차, 3차 상권의 개념을 나눠서 그냥요 지도상에 나타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밑에 상권 규모를 파악할 수 있죠. 거기 특성을 조사할 수 있고 광고, 판매, 촉진, 전략 수립의 이용, 경쟁의 점포를 동돌 또 파악할 수 있고 점포 확장 계획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공간 분배 원리는 공간을 균등히 분배한다는 건데 오른쪽에 보시면 점포의 유형별이나 점포의 종류별 있죠. 그것만 주체가 돼요. 위에 시장이 좁고 그거는 안 나와요. 위에 시장이 좁고 교통비 타협성이 작다라는 단어가 있나? 찾았나? 자, 그건 뭐냐면 공간 분배는 서로 분배하면서 균등하게 나눠 먹는 건데 자, 그래서 집신과 분산이 나오는데 자, 그냥 갈게요. 이거는 혹시 모의고사 낼지도 모르니까 시장이 좁다는 거는 시장이 도심에 하나밖에 없어요. 많아요. 시장이 좁아요. 좁고의 동그라미. 좁고 동그라미 쳐보세요. 시장이 좁고 동그라미. 동그라미 쳤나요? 그러면 도심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피자 먹으러 가야 되죠. 그러면 거리가 멀어도 그냥입니까? 갑니까? 교통비가 많이 들어가도 줄이지 못하죠. 그러면 자, 수요의 교통비 탄력성이 그냥이요 작아요. 작다는 건 비탄력적이라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중앙에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옛날에 저도 이제 피자 가게 같은 경우는 이태원에 하나밖에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그냥이야 피자 먹으러 다 가. 그냥이야 교통비에 반응을 안 해. 안 하죠. 교통비가 많이 올라가도 안 줄인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근데 요즘 피자 가게가 도심 하나만 있나요? 많죠. 요기요 시키면 그냥 배달도 해. 안 나가잖아요. 분산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시장이 좁아요, 넓어요? 넓다면은 여러 점들이 많이 생겼다는 거죠. 그럼 시장이 좁다, 넓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교통비가 조금 들어가도 줄여버리죠.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럼 탄력성이 작다, 크다. 크면 뭐다? 분산이 되겠죠. 맞나요? 자, 그럼 한 방에 갈게. 자, 족고에 지읒 들어갔지. 얘기해봐. 큰 애 지읒 들어가, 작은 애 지읒 들어가. 자, 분산에 지읒 들어가, 중앙에 지읒 들어가. 집심에 지읒 들어가죠.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아시겠어요? 괜찮아요? 그게 안 되면 저 보세요. 흔들어. 시장이 좁고 탄력성이 작으면 어디에 입지? 집심에. 시장이 넓고 탄력성이 크면 분산에. 그것도 안 되면 지읒으로 가. 근데 시험에는 안 나와. 자. 그래서 상당히 야매를 연구해봐도 시험에 잘 안 나오는 건 힘이 빠져요. 그죠? 근데 이제 모의고사 같은데 이제 이 저자분이 될 수도 있으니까 한번 노려보세요. 아시겠습니까? 할 수 있겠어요? 집심이라는 게 있죠? 여기가 이제 시험 문제죠. 자, 집심은 어디에 모여 있죠? 도심에. 이게 집심이 모인다는 거고 도심이죠? 그래서 기출문제 키워드가 백화점하고 기금속점이 잘 나옵니다. 아까 시험 주체. 그럼 집심은 어떻게 돼요? 도심에 모일수록 유리하죠. 백화점, 보석점이라는 게 있죠? 아까 기금속점이라고 나옵니다. 집재는 있을제자를 써서 그냥입니까? 동일업종끼리 모입니까? 가구점이라는 게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공구상 같은 게 이제 거의 빠졌지만 우리가 구로공단 같은 데는 공구상 같은 게 모여 있죠. 산재는 흩어지죠. 흩어질 산자. 아까 어떤 게 나왔었죠? 자파점하고 세탁소가 나왔죠. 자파점도 흩어져야 되잖아요. 자, 그럼 여기는 다 경쟁이 심해요. 그럼 여러분들 세탁소는 어떻게 돼요? 모여 있어야 돼요? 동업종끼리 흩어져야 돼요?
그죠? 아니, 다리미 하다가 옆에 신장 기업을 해. 가만히 있어. 다리미 갖고 가서 지져. 무기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발소는 머리 깎다가 어떻게 돼? 가위 갖고 나가죠. 주방용품은 뭐 갖고 나갈까? 칼 갖고 나가죠. 무기가 있어요. 무기가. 아시겠습니까? 심심해서 해봤어. 자, 그 다음에 국부족은, 자, 따라서 국지적. 자, 동일업종인데 도심에 모이는 게 아니라 외곽에 모여 있다는 거예요. 그 뭐냐면 그 농기구점은 농촌에 있잖아요. 도심이에요? 외곽이에요? 그 국부족 거기에 모여 있는 곳으로 가는 거죠. 얘는 국부족 중심지라는 게 나옵니다. 그 부중심성이고요. 상품의 종류는 편의품은 생활 필수품이죠. 멀리 써야 돼요? 가까이 써야 돼요? 저차 같은 게 되겠고 다른 상품에 비해 이윤이 나는데 선매하고 전문을 묶어보세요. 얘가 잘 나옵니다. 선매라는 거는 선매품은 이게 비교하면 비교할 선자예요. 그래서 비교 구매 찾아보세요. 비교 구매. 비교 구매 있어요? 비교 구매 나오면 못 찍어. 선매. 근데 전문품은 명품 같은 거예요. 전문품점. 자, 이건 어떻습니까? 거기 보시면은 구매를 위한 노력을 아낀다, 안 아낀다? 안 아껴요. 그래서 뭐로도 가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특수층의 소비자를 위해서 그 교통이 편리하면 거리에는 큰 병행이 없죠. 그래서 고객이 구매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주로 고차에 있는 명품 같은 거다. 이렇게 보시고요. 넬슨은 작년에 떴어요. 점포의 8가지 원칙이라는 게 있나요? 점포의 경제 주체의 점포가 최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매출액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장소에 입지해야 되는지 8가지 원칙인데 양립성만 가져가세요. 무슨 성? 양립성. 자, 양립성은 자, 들어보세요. 나중에 이제 기본서를 보시게 되면 자, 여성 의류점이 있으면은 옆에 액세서리 있는 게 좋죠. 그럼 어떻게 서로 매출액을 올릴 수 있잖아요. 그럼 경쟁 관계예요? 서로 보완 관계? 서로 매출액을 주고받을 수 있는 거죠. 이걸 중요합니다. 그래서 양립성에다 그냥 그렇게만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매장형 부동산은 사람을 매장시키는 묘지가 아니죠. 쇼핑센터죠. 그죠? 근데 삼정부지 선정 단계는 이건 상정부지 선정 단계는 안 나옵니다. 자, 그냥 내가 이마트를 치려고 그래요. 그럼 그냥입니까? 기존 이마트를 분석합니까? 마지막 대상부지죠. 그러면 앞에도 부지고 뒤에도 부지죠. 앞에는 무슨 부지예요? 기존. 뒤에는 맨 밑 대상이죠. 그러면서 점점 도시 근린 대상 근린으로 가는 거죠. 그런가요? 그래서 내가 이마트 차리려면 점포의 수익성을 봐야 되잖아요. 그럼 순효과가 0 이상이 되지 0보다 작으면 포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 분석했더니 마이너스가 되면은 포화 상태죠. 그럼 근린적은 이제 자료 수집을 해서 근린적이 지출 가능을 분석해서 가장 지출 가능액과 점포 유지한 최소의 고치가 큰 게 매출액이 가장 큰 걸 선택하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다음 대상 부지는 내가 만약에 이마트가 있으면 옆에 있는 이마트에 영향을 주면 안 되죠. 그래서 전체 수를 보는데 거의 희박합니다. 희박하고 나온다면 밑에 예상 매상고 추계 방법이라는 게 있나? 요건 하세요. 요건 나왔었는데 예상 매상고의 추계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예상 매출액 추계 방법입니다. 그래서 추계 방법은 자, 따라해보세요. 비유 중에 자, 비율법은 말 그대로 비율이에요. 주관성인데 자, 그냥 들어보세요. 간단하게. 이것도 어렵게 안 나오기 때문에 내가 홈플러스면은 그 상권을 분석하죠. 그러면 그냥 해야 돼요. 거기에 소득을 봐야 돼요. 그럼 100억이라면 내가 홈플러스가 10% 차지할 수 있잖아요. 그럼 따라서 비율. 그래서 가장 주관성입니다. 대상 점포의 취급 품목들이 지출 가능의 가구당 가처분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비율을 거래 가구 수나 인구수에 곱해서 대상 점포에 맞춘 가능 매출을 구하고요. 자, 유추법은 자, 내가 홈플러스면 롯데마트에 유사 점포가 있죠. 그 유사 점포의 매출을 갖고 와서 비교하는 거예요. 그런가요? 그래서 다른 점포 유사 점포의 점포를 대상으로 거래 지역과 고객에 대한 그 토대로 가능 매상을 추계하고 중력 모형은 아까 우리가 배웠던 허프 이론이에요. 아까 그 왜 몇 억을 끌어당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력 모형은 이제 허프의 확률 모형을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다수의 경쟁 업체가 입지하죠. 그래서 이론적 매출이기 때문에 또 실제와 맞지 않기 때문에 또 수정하고 이미지 계수. 회귀 모형이 이제 제가 이제 논문 같은 거 쓰는 게 회귀 모형인데 들어보세요. 자, 홈플러스의 매출액에 어떻게 이제 우리가 따지냐? 매출액은 종속 변수라고 합니다.
영향을 받는 게 영향을 주는 게 독립 변수예요. 그러면 자 인구가 적어야 돼요, 많아야 돼요. 소수 수준이 높아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것만 갖고 가세요. 매상고를 영향을 주는 변수들이 대상점포의 축에 많은 변수를 나타내는데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된다. 매상고가 종속 변수라고 돼 있죠. 찾았나? 매상고 종속 변수 찾았어? 이게 알고 싶은 거예요. 그죠? 독립 변수는 거기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매상고에 영향을 미치는 게 독립 변수라고 돼 있죠. 여기 나오면 회귀 모형. 체크리스트는 이제 간단하게 보조자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규모가 작은 회사다. 자, 제가 넘겨볼게요. 입지계수로 이제 한 게 다른 데는 입지계수가 여기 들어갔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일단 넘기시면은 자 페이지로 가시면은 교재 181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맨 밑에 입지계수 있나요? 181페이지. 181. 맨 밑에 입지계수. 찾았습니까? 별표 3개. 자, 이거 계산 문제가 거의 90%가 나옵니다. 작년에도 나왔거든요. 자, 어떻게 돼요? 울산은 자동차로 특화돼 있죠. 그 다음에 대구는 섬유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 경제를 구성한 산업의 지역 특화도를 측정합니다. 그럼 항상 전국이 올라가요? 그 도시가 올라가요? 지역이 올라가죠? 그래서 이제 이걸 놓고 이제 제가 맨 마지막 문제를 계산기를 한 번에 쓰는 방법을 가르쳐 드려요. 그죠? 기대되십니까? 자, 갑니다. 입지계수예요, 그죠? 입지계수인데 LQ입니다. 전국이 올라간다. 내가 알고 싶은 지역이 올라간다. 그 도시가 올라가죠. 전국이 내려갑니다. 자, 그래서 대구는 섬유산업으로 특화되어 있죠. 섬유에 대한 섬유 산업의 구성비를 보고요. 몇 퍼센트 차지하느냐. 전국의 섬유에 대한 산업의 구성비를 보고 대구가 세겠죠. 자, 그럼 우리가 대구는 자, 어떻습니까? 지역이 올라가고 전국이 내려간다면 자, 대구는 그냥입니까? 섬유산업 외에도 전체 산업이 많습니까? 밑에가 전체 산업이 내려가요. 전체 산업. 그 다음에 위가 내가 알고 싶은 특정 산업이 올라간다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체 산업이 내려가고요. 그 다음에 특정 산업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인구를 너무 많이 놓지는 않고요. 제가 그냥 예를 들어서 대구가 100명 중에서 20명이다. 그럼 따라서 20%. 전국은 전체가 1000명에서 만약에 100명이다. 따라서 10%. 그러면 이게 2가 되잖아요. 그럼 2라는 거는 1보다 크니까 기반 산업이라는 거죠. 그러면 대구는 이게 수출 산업이라는 얘기예요. 맞나요? 근데 1보다 작으면 수출이에요? 비기반이에요? 비기반 산업이라는 거죠. 밑에 보고 있죠? 그럼 1보다 크면 뭐다? 기반. 작으면 비기반. 같으면 전국 평균이 나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자, 빨리 프린트로 갑니다. 프린트. 그 문제는 나중에 제가 가르쳐 드리는 대로 집에서 한번 풀어보세요. 자, 11번 갑니다. 11번 찾으셨죠? 문제 풀어보세요. 스타트.
여기서는요, 값을 구하라 그랬습니까? 크기를 구하라 그랬습니까? 크기는 우리가 계산을 안 해도 돼요. 전체가 봐보세요. 자, 지금 그냥요, 전국은 다 같아요. 같죠? 그럼 전국은 2000에 1000이라는 자체는 0.5가 다 같아요. 그 위에 것만 보시면 빨리 풀거든요. 자, 그럼 어떻습니까? 2000에 1000이 전국이죠? 그럼 A는 얼마에 얼마예요? 400에 250, 요것만 계산하시면 돼요. 그럼 0.65가 나오죠? 자, 전체에서 B는 얼마입니까? 500에 250이니까 0.5만 나오는 거죠. 이해하셨나? 돈을 갔으니까. 그 다음에 1100에서 500은 0.45잖아요. 그럼 어떤 게 제일 크겠어요? 0.25가 되는 거죠. 맞나요? 그럼 누가 제일 크죠? A, B, C가 큰 거죠. 맞나요? 근데 혹시 만약에 이거를 제가 아니라 이제 다른 분이 만약에 기출문제를 뺏긴다면 이렇게 똑같이 냈다 봐요. 그럼 그냥입니까? 전자도 구할 수 있습니까? 전자는 자, 그럼 가볼게요. 500의 반은 250이죠. 근데 400에 이건 200이 넘잖아요. 그럼 얘보다 얘가 더 큰 거죠. 언더스탠드? 이해 갔어? 그 다음에 여기가 550이 돼야 되죠. 반이 됐나 안 된다? 안 돼요. 반을 기준으로 하면 얘가 더 큰 거죠. 그러면 계산 안 해도 이렇게 맞출 수 있다는 거죠. 이해 갔나요? 그럼 전자산업 해도 될까요? 허락 받고 할게요. 자, 요게 반이죠. 400의 반은 200이죠. 그냥입니까? 반을 안 넘습니까? 그럼 얘가 큰 거죠. 그런가요? 그럼 얘는 어떻습니까? 반을 넘죠. 그럼 얘가 큰 거죠. 그럼 얘는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아직 놀라지 마. 자, 따라서 계산기를 한 번에 쓴다. 자, 보세요. 지금 이거를 구하면 0.625를 여기다 올려놓으셔야 돼요. 공감하십니까? 그 다음에 요걸 하면 0.5를 나눠서 이렇게 가는 거죠. 또 간혹 가다가 강사들이 이거 지우고 이거 내리고 이걸 올리면 또 두 번 해야 돼요. 그냥 한 방에 가. 계산기 들어. 자, 들었어? 자, 갑니다. 자, 일단은 바깥을 곱한다. 바깥. 250과 2000이 바깥이잖아요. 그죠? 자, 맞나요? 자, 따라서 바깥을 곱한다. 안쪽을 나눈다. 이렇게 가세요. 그럼 계산기를 안 쉬고 한 방에 가요.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알아들어요? 자, 볼게요. 요거 계산하고 요거 계산하면 이거 연습장에 놓고 이거 연습장에 놓고 또 계산을 해야 돼요. 맞나요? 근데 계산기를 그냥입니까? 한 번에 쓰는 게 좋습니까? 한 번에 쓰는 게 좋아요. 괜찮아? 정말이야? 다시 할게. 그냥이야. 바깥을 곱해. 어떻게 돼? 나누고 맞죠? 다시 바깥을 곱하고 나누고 아시겠지? 별로 좋아하지가 않아. 왜? 그냥이야. 계산기 한 번 했어. 한 번 했으니까 한 번에 나오게 되는 거죠. 맞나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얘 나눠서 이거 구하고 이걸 구해서 또 나누잖아요. 그럼 계산기를 여러 번 쓰면 시간이 많이 걸릴 거 아니에요. 이거 그냥이야. 계속 누르면 돼. 누르면 한 방에 갈 수 있다는 거지. 오케이? 이해 갔어? 자, 그러면 하나만 할게. 계산기 들어. 핸드폰도 들어. 자, 바깥을 곱한다. 자, 나눈다. 자, 갑니다. 해놨어요? 자, 같이 합니다. 지금 핸드폰 두들기세요. 250 곱하기 2000 곱했나요? 자, 나누기 400 나누세요. 나누기 1000 나누세요. 얼마? 1.25가 됐죠. 그럼 계산기를 한 번에 쓰는 거죠. 따라서 한 방에 간다. 한 방에 간다는 거죠. 그러면 시간을 확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나요? 이걸 안 가면 두 번 해서 분모와 분자를 나눠서 구해야 되거든요. 제 말 틀려요? 맞아요? 그래서 익숙해지면은 나중에 이걸 딱 보고 나서 여러분이 실력이 되면은 한 방에 갈 수 있게끔 그 실력이 오는 날이 와요. 맞나요? 그럼 그냥이야 계산기만 있으면 돼. 계산기만 있죠. 자, 따보세요. 바깥을 곱하고 안쪽을 나눈다. 알겠어? 다시 원모 타임. 바깥을 곱하고 안쪽을 나눈다. 원모 타임. 바깥을 곱하고 나눈다. 오케이? 오늘도 괜찮았어요? 매주 터져, 매주. 아시겠죠? 그죠? 예. 이거는 전국이 같잖아요. 전국은 틀려요? 전국은 같아요. 그럼 그 도시만 보면 되잖아요. 맞나요? 자, 그럼 여기가 딱 얘가 반이 들어왔어요. 그냥입니까? 중앙입니까? 중앙이란 그거예요. 근데 얘는 그냥요, 반 넘었어요. 그럼 얘가 큰 거죠. 반 넘었어, 안 넘었어?
자, 요건 안 넘었죠. 550이 되니까 이게 큰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냥이야 전국은 같아. 도시는 다르지. 그냥이야 얘가 딱 반이야. 그래서 반 넘냐 안 넘냐. 오케이 오케이. 그럼 요건 값이야 크기야. 크기니까 저걸 다 구할 필요는 없는 거였죠. 아시겠습니까? 근데 작년에는 값을 구하는 게 나왔어요. 그럼 값을 구하면 그냥입니까? 계산을 해야 됩니까? 나중에 한번 해보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다시 할게요. 밭값을 곱하고 나누고 몇 번만 해보세요. 그럼 한 방에 가는 거죠. 다시 한 방에 가자. 우리 한 방에 가야 되지. 내년에 또 오면 안 되지. 한 방에 가. 알겠지? 오늘 입시계수만 열심히 해봐.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